똑똑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멍청한 사람들이 100억까지 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니까요. 제가 어제 저희 제자들이랑 이제 회식을 했어요. 한 100몇십 명 정도 같이 회식을 하는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님은 학창시절 공부 잘하셨어요? 대장님 이렇게 똑똑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게 내가 스스로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구나, 오히려 남들보다 덜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지한 순간부터 정말로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뻔한 얘기다, 희망 주려고 하는 얘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28살 때 신용불량자가 되고 히키코모리 생활도 오래 하고 막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제 스스로한테 내린 정의가 뭐였냐면, 난 어렸을 때 내가 되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명석한 두뇌, 몸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한 10년을 넘게 죽어라 일을 했는데 인생이 뒤로 백그레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인생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남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였어요.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자.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변형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죽었다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똑똑해서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 내가 놀랄 정도로 정말 감탄받을 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왜 내가 버는 거에 100분의 1밖에 벌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인생은 학문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서 갈림길이 되지 않나. 공부를 잘하고 암기를 잘했고 정해진 내에서 답을 잘 찾는 친구들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실용적 지식이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남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무식하게 도전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IT 산업에도 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금톡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자금 유일무이의 플랫폼에 도전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그래 내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안 되면 수정 보완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저는 그 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력이 좋지 않고 머리가 엄청나게 딱 봐도 특출나 보이진 않는데 성공한 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실용적인 지식. 내가 일단 무식하게 해보고 거기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야. 정해진 답을 찾으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답을 찾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형 중에 좋은 학력을 가졌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그 10년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 살기 위해서 깨우친 본능들과 눈치들, 상황 판단력, 그거를 나는 배워본 적이 없다. 생존을 위한 판단력들 같은 거, 그게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결국 자수성가에서 부를 일구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뭐 네가 돈이 얼마나 많아 뭐 잔고증명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거에 만큼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미족발이라는 바로 엑시트 조건이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요. 교육회사도 업계 1위고 방향제도 그렇고 이번에 IT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맞물려 떨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막 완미족발 뭐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현장 대표님이 엑시트 할 때보다 저희 회사가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가난했으니까, 내가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그 결핍과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존을 찾아가는 능력. 사회라는 건 답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답을 찾는데 더 능력을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똑똑한 친구들이 리스크라는 걸 두려워할 때 우리는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내가 이 안에서 답을 찾아가면 돼. 지금까지 그렇게 생존해왔고 나는 성장해왔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답이 없는 미로 속에서 그래도 답을 찾아냈으니까. 남들은 답이 없는 미로 밖에서 그 미로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맨날 그런 소리를 하죠. 저건 아닌 것 같다. 야, 저거 안 될 것 같다. 한 번도 그 미로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면서 자꾸 그 미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일단 부딪히고 뭔가를 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어렸을 때 배워왔던 대로 항상 이 정해진 답만 찾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번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 난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거 수정해서 보완해서 다시 하자. 나는 다시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내자. 정해지지 않은 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생존 능력, 생존 감각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진짜 저희 제자들이랑 먹으면서 마이너스 3억에서 시작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부를 읽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암기하는 능력 완전 제로고요. 영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과학이고 수학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스스로 부딪히면서 내가 이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